잠깐 쉬었습니다. 네. 이제 물어뜯어 봅시다, 오랜만에. 네.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수체계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방금 독실 해준 이런 거, 그죠? 이거를 꼭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왜 메인, 수능이라는, 아니면 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걸 왜 주요한 평가의 과목으로 넣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얘기를 정리해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입이라는 평가 수단으로서의 어떤 과목으로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한 명씩 물어볼까?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해?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죠? 딴 사람 먼저 물어봐죠. 딴 사람? 깡 선생. 깡 선생이 없어. 필요 없어. 교육과 나왔는데. 깡 선생님 도대체 전공을 몇 개나 하신 거예요? 깡 선생 달라져. 깡 선생 교육학 대학원. 대학원을 교육학으로 교육학을 하셨죠. 졸업은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깡 선생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거는 뭐 개인 다음에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교육 체계나 교육 과목 배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순수 학문 자체를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게 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순수 학문을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네네. 고등학교 때는 응용 학문. 고등학교 의학, 때 실용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오히려 순수 학문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연구 과정으로 나아갈 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념이랑 정반대네. 네, 제가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학교 다니기 싫다고 생각했었고, 나중에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정말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선생님들 죄송한데. 세계롱차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그 시스템이나 뭔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나한테 개인한테 푸시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서 사회 문제에 이제 엮이게 되잖아요. 사회적 역할이 생기잖아요. 예.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부모나 뭐 배우자의 역할, 뭐 자녀가 생기면 이제 자녀 양육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회의 흐름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거에 대한 습득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구체적인 거는 뭐냐면 학교 다녔을 때 예를 들어 경제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업교육에 대한 것들 구체적 체험이나 뭐 세금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 운영할 때 뭐가 필요한지 결혼할 때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건강보건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주 기초적인 심리적인 거, 뭐 명상이나 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가르쳐준다고? 나 또 욕먹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 네네. 체육해가지고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것들 이론도 가르쳐주고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경제나 뭐 심신에 대한 거나 뭐 사회 시스템에 관한 거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용 학문을 가르쳐주고 순수 인문 쪽은 대학에서부터 전공하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싸한데. 명상을 정식 교과로. 왜냐면 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너무 느낀 게 그거를 습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당장 너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모르고서 순수 학문만 배우고서 잘한 거예요. 저희가 잘할 때. 그렇지. 솔직히 수능을 치고서 수능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이라고 한다고 해도 사회의 실질적인 생활에 투입되면 거의 미숙한 상태랑 동일하잖아요. 김도인 얘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 책임으로 남아 있어요. 그거를 습득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펙 쌓거나 너희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건 개인 책임이고 만약에 제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창업보다 실패한 건 개인의 온전한 능력 부족이고 미숙하니까 개인이 처벌받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 다녔을 때부터 경제적인 거 운영하는 거, 자산 운영하는 방법, 가족은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되고,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어른으로서 성장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렇군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윤리 시간에 배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교과가 되고 맞아요. 평가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 문장만 싹싹 밑줄 그어서 외우고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김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수 학문을 차라리 나중에 가르치고 대학에서 네네. 실용적인 거, 삶과 진짜 직결되어 있는 실용적인 것들을 평가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초중고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평가가 개입되면 근데 저희 이제 한국 입시는 평가가 반드시 있고 그 순위 관계로 해서 대학에 진학하니까 그런데 초중고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실용 학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실용 학문이 아니라 어떤 실용적인 것들. 네, 실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김도인이 만약에 그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은 뭐 1교시는 뭐 명상. 결혼과 명상. 2교시는 경제와 명상. 3교시는 체육과 명상. 네. 4교시는 연애를 못 해봐서 문제가 명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 연애도 한번 마니또 같은 거 해갖고 해보고. 그러게. 그리고 솔로의 문제점과 솔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 가르치고 포카리를 타라. 솔로가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초중고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심리학도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해요. 마음이나 감정 상태, 김도인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네네. 개인의 감정 상태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김도인. 네, 맞아요. 신체 단련시키는 체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네. 체육 필요한 거는 체육 싫었는데. 그 체육 교과목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테스트하니까 공돈지기 실력을 테스트한다던가 이래서 이제 문제되는데 단순히 신체 단련하는 걸로 위주로 짠다 그러면 체육 필수 학문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김도인 생각은 반대하는데 너무 이상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차라리 난 반대인 것 같은데. 내 얘기부터 얘기할까? 독실해가지고. 나는 일단 지금의 교육 과정이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도 사실 수학을 가르쳤어야 된다라는 수학 얘기를 좀 일단 나중에 할게. 난 수학은 이게 한국 상황에서요, 아니면 이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국만 일단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한국의 입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학문의 전체를 좀 고려해도 이게 사실 최선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 일단은 하나씩 좀 비판을 먼저 해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거야. 뭐가?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자신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 가족 관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삶 속에서 삶 자체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극복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걸 정규 교육으로 정형화시켜서 가르치는 순간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장 방과후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그거는 그 취미로 그냥 살면서 그냥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학원에서. 김도인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안 보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면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에 대해서 가르치긴 해야 돼. 그 보편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편이라는 거는 당연히 구체적인 현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보편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다 제거해야지 보편 개념이 추출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오히려 추상 개념이나 보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편이나 추상 개념 이해하려면 반드시 현실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누적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교육도 어려서부터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러면 철학 교육을 시작할 때 어려서부터 추상적인 이기론의 개념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거는 성인이 된 다음에 배우는 거고 어렸을 때는 그냥 생활 윤리를 가르쳐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장성하면 정말 이제 모든 인간사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편을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념을 가르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과도기적 상태를 지나가지고 가족적인 것이 해체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도기인 거죠. 변화의 양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도인은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모든 시대를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저도 우리가 만약에 보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삶과 관련된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건 이념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념이 반영된 교육이라는 거지. 개인의 모든 삶이 보편적인 삶인 거죠. 근데 자기의 다양한 현 상황으로 드러날 뿐이고, 예를 들어 저는 어떤 게 문제되냐면 최 선생님 말하신 어떤 일정한 하나의 획일된 가족 형태가 이제 이게 이상적인 가족이야라고 가르치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남성 여성으로 만나서 가족을 이기는 게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가르치는 건 저도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실생활에서 보면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그런 네. 엄마 아빠의 가정이 정상적이다라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엄마의 가정, 아빠나 아빠가 있는 가정 이런 것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네. 이게 이념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관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보들이 사실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이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할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삶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을 가리키기 시작해도 그건 다 이념화 교육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완벽한 보편에 대해서 가리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이 수학이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효용성을 주는데요? 효용성은 없지만 이런 미친. 효용성이 근본이겠지. 그런데 효용성은 없지만 조수미가 되기 위해선 수학을 알아야 된다. 음악도 어쨌든 수학 기반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피카소가 되기 위해선 수학을 알아야 된다.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 독실이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지금 좋아요. 재밌어. 독실이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얘기를 하면 여기서 끊기니까 그냥 계속 하세요. 아니, 그것도 물어 뜯어보려고. 저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저는, 실용적인 것 중에서 이제 세금 처리 같은 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인이 돼갖고 처음으로 이제 세금 문제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홈택스를 들어가 보니까. 아니, 법과 사회라는 과목에서 아마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과는 몰라. 안 가르쳐줘요. 아니, 월세, 전세 이런 걸 가리키던데? 세금이 아니잖아. 그래?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배운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냥 안 가르쳤어. 네, 정치 제도 이런 거 가르쳐줘요. 갑근세가 지역구, 뭐고, 뭐 소득금액 증명이 뭐고, 종합소득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세금 씹는 거 지금 여전히 뭐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냐면, 연봉이 얼마 이상 8천인가 1억인가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세율이 35%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1억 중에 3,500을 가져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게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되는 거잖아요. 전기 누진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 가르칠 걸. 근데 어쨌든 이과는 가르치긴 가르쳐도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는 전 이제 비교과에 대한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음악 미술 같은 거와 수학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길래 주요 과목이라고 국영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였는데 두 분이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제 네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비판을 피해가려고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이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수학으로 집중해 봅시다. 수학이 어떤 대입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육 전체를 두르는 게 아니라 수학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 영어 말고 언어. 국어?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읽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설명서를 준 다음에 설명서를 해독하는 능력이 한국이 제일 떨어진다. 다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못하는. 내가 그런데 요즘 난독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건 언어인 것 같고.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당연히 이제 언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사실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거는. 그렇죠.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수학은
수학은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실용적인 수학이 있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세금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은행 이자에서 복리와 복리 아니면 뭐야? 딴 거 뭐죠? 단리. 단리인가? 그게 뭔지는 알아야겠지. 그 보험 같은 거를 설명을 듣고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들은 있어요. 유니버셜 변액보험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못한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좀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대입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수학을 사실은 못해도 사실은 대학교에 와서 사실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도도 문학을 너무 좋아해. 시를 쓰고 싶은 시인도 수학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배움으로써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거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주요 평가 수단이 되고 요걸 못하면 절대로 대학을 갈 수 없는 주요 과목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수학의 본질을 안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만 할 줄 알지 실제로 수학을 이해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해하는 능력이 많은 국민들이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주입을 시키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발레들이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훌륭한 어떤 예술가를 키워내는 과정에 있어서 수학을 아는 예술가가 풍부해지는 건 맞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예술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수학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에 수학이 항상 들어가 있고 사실 문과나 이과나 제일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결국 수학 아닙니까? 그리고 문과 학생들도 수학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문과와 이과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수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맞아요. 그렇게 가요. 내가 수학을 못하면 문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간혹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되게 간혹인 거죠, 사실은. 간혹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에 가고 이런 거? 사회를 좋아하고 그쪽이 좋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했어. 더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좋아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 그랬죠. 나. 제가. 은근히 요즘 장난 아니야. 요즘에 들이대고 있어. 어쨌든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동의하는 거네.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대학이라는 입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메인 학문으로 사용되는 거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대신에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제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싫어요. 싫은데 억지로라도 가르쳤을 때 뭐 이 중에서 이제 인문학에서는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지금 예를 들었었던 영문학이나 문학도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분들한테조차 강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건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인데 수학 학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교육 제도 자체가 이제 수학의 정말로 어떤 본질적인 거 차원을 확장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그쪽으로 제대로 가르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자체가 있다고는 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독실이는 이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로 이제 효율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국가 성장에 있어서도. 네. 근데 나는 그걸 좀 넘어서 가지고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이 찾아낸 모든 학문 중에 유일하게 진리와 가장 가까운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수학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왜냐면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수학밖에 난 없다고 생각하고. 왜? 왜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행동을 제약하는 기준이 된다. 이때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사회학에서나 아니면 인문학에서나 아니면 다른 학문들에서 뭔가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다 비판이 가능하고. 근데 유일하게 수학만이 참과 거짓이 명료한 학문인 거야. 보편으로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계의 보편.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데 방향성이 맞춰져 있고 진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수학적인 언어를 다루고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아. 대학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실용적인 학원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대학의 본질 자체가 진리 탐구에 있다고 한다면 참과 거짓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수학을 당연히 배워야 되지. 그럼 논리학 정도로만 끝내면 안 되나요? 지금 얘기한 건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맞아요. 알아야 되나요? 테크닉적인 것만 익히면 되잖아요. 참 거짓을 습득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으면 예를 들어 수학적인 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무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제가 네. 그다음에 참 거짓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학만큼 그나마 진리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있는가?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라는 거지. 이 과거에는 이제 지능을 이야기할 때 수학을 잘하는 거를 IQ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거든요. 항상 수리적인 거. 근데 요즘 이제 다중지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수리적인 그 지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거에서 굉장히 극대화된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에 수학이라고 하는 걸로 얘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를 판가름하던 시절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공계에서의 수학은 너무 중요해요. 그건 당연한데 보편적인 학생조차도 전혀 이공계와 상관없는 학생들조차도 수학을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려는 습관이 남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사실 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잘됐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수학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지금 엄밀하게 정의했었던 것들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거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학자들은 그 안에서 계속 파고들면서 코시를 넘어서서 이제 또 완성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나 잘 몰라. 그런 분들까지 가면서 극한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술하기 위한 극단적인 연구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이해할 수 있게 하냐면 이공계 쪽 이건 지금 두 개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공계 쪽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뭘 얘기하는 이거 자기 변명은 아닌데 제가 뭔가 인문학적인 지식에 접근을 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뭔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반례 사례가 등장하면 그 이론이 폐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폐기된다라기보다 이제 문제가 있다.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판하는 분들은 뭐 저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당연히 얘기하기 어렵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굉장히 극단적인 걸 생각하고 그 극단적이라는 게 무슨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극단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합리적인 극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고방식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대충 이거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냐. 우리끼리 보통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냐라고 후려치지 않고 극단적인 서술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극단적이고 엄밀한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을 배워야 된다. 그걸 해봐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김도인 좀 추가 설명할 거 있어요? 저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렇네. 네. 일단 그러면 재밌는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어정쩡해졌는데 교육을 한 번 더 뺄까? 나중에 어차피 해달라는 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서 교육에 대한 거는 우리가 외국 사례도 한번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일단 보편 교육과 대입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많이 퉁쳐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수학과 관련된 얘기,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우리가 독실이가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김도인이 계속해서 눈에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그죠? 그런가? 일단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급하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자기 한 30초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30초 정도 자기 오늘 이제 수학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대한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래? 제가 할게요. 예. 저는 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항상 되게 궁금했었던 거는 제가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르게 수학을 대학에서도 전공한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또한 이거를 왜 가르쳐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팟빵 후기라든가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것들에 리플은 잘 안 달고 반응을 하지 않지만 다 읽고 있잖아요.
그 수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대학에서 수학을 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전공의 필요성. 그리고 그걸 고등학생들한테 강제로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난 너무 궁금해.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수학을 뭐 없애자 뭐 그렇게 당연히 필요한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혼자 자기 변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학을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지금 현행 교육과정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 문과조차도 미적분을 포함한 이런 그냥 엄밀한 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 실용적인 거 심화된 것들을 심화된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필요한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르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의 세상에 그 넓은 세상에서 제가 아는 건 극히 일부 공학에서 쓰이는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수학 철학자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동감해요. 뭐가 동감하냐면은 수학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학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들고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어떤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한국 사회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맞아. 그런데 이제 수학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학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학이 보편성의 학문으로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과 같은 수학을 가리키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 평가 방식 그렇지. 이런 것들. 평가의 방식이나 스킬 아니면 위주로 배우는 것들이 그게 별로다. 문제가 있는 거지. 수학을 배워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에 자기가 18번이면 8일이 되고 18이 되고 28이 될 때마다 두려워했던. 나를 부를 것인가. 지금도 그러시나요? 저희 때 번호로서 막 불렀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은 며칠이라고 몇 번을 시키는 게 불법이라고 법에 걸리나? 안 된다고 그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김도인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뭐 하다 말한 거에서 나중에 언제 다시 얘기할 것 같은데 수학이란 학문 자체의 뭐 가치에 대해서 의문하는 건 전혀 아닌데 보편적인 학문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되게 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오히려 보편을 가르치는 게 폭력적이다. 네, 보편이 오히려 쉽고 하나의 뭔가 롤모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편은 정말 섬세하고 정말 디테일한 게 누적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이가 있고 자기 생활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건데 어려서부터 보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거에 대한 가치를 주입하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 왜냐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야죠. 네. 그래서 뭐 포카리를 어느 정도 섞어야 되나 이런 것들 실용적인 거 가르쳐주고. 얼씨구나. 그렇군요. 근데 세상에 정말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방식이. 순수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네, 맞아요. 그 보편 철학을 배운다든가 순수 수학을 배운다든가 순수 과학을 배울 때 거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너무 맞아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질문이 이게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이게 세상과 무슨 상관이냐를 항상 실용적인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을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걸 같기는 해요. 훈훈하게 잘 마무리해줬네. 네. 어쨌든 교육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네. 그 긴 기간 동안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제를 바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알찬 주제 그리고 오랜만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서 미스테리 중심으로 해볼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어쨌든 찍을지도 몰라 미스테리 하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was just